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할 일이 아주 많아 못 간다고 전해라. 네, 9988 백세 인생을 진행하는 비전꿈대학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Q&A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제목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명으로 의향서 이해도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연명으로 평가표 10가지 항목. 첫 번째, 연명으로 의향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약서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언제 작성하는지 알고 있는가? 4.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5. 어디에서 작성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6.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7. 언제든지 변경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여덟 번째,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 어떤 연명 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열 번째는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평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7, 8, 9점, 보통이면 4, 5, 6점, 모르고 있으면 0, 1, 2, 3점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평가까지 한번 여러분이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명의료 의향서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이 세 가지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신의 마지막 의료 선택을 미리 기록하는 제도가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기록하는 제도. 두 번째는 의식이 없을 때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의향서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아프거나 뭔가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작성한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도의 의미를 이해한다. 제도의 의미를 이해한다. 자,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본다. 세 번째는 필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이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제대로 된 연명으로 의향서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사항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명의료 계획서와는 무엇이 다른가?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가 있습니다. 용어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세 가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작성합니다. 반면에 연명의료 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사가 함께 작성을 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연명의료 계획서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성 시기와 작성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작성 시기. 작성 시기는 연명의료 의향서는 건강할 때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 계획서는 지금 병중에 있는데 의사와 함께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 그래서 작성 시기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상 세 가지. 자,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한다. 자, 세 번째, 가족에게도 설명해 준다. 자, 이런 내용이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연명의료의향서는 자, 언제 작성하니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핵심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미리미리 작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들도 우리가 생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치료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또 의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런 부분이 가족에게 부담을 크게 주는 부분인데 미리 이렇게 의향서를 써놓으면 그런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상 세 가지. 건강할 때 준비한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의한다. 세 번째는 자녀와도 대화한다. 이런 부분이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 부분과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할 수 있는가? 누가 작성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세 가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타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배우자도, 그 다음에 자녀들도 대신해서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사항.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한다. 자, 두 번째는 신분증을 준비한다. 연명의료요양서 작성하라고 할 때는 꼭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도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설명을 듣는다. 실제 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러 가면 자세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는 부분은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할 부분,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에서 작성하는가? 어디에 가서 등록하는가? 핵심 내용 이해하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에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기관은 어디냐? 모든 병의원이 아니고 지정된 병의원, 그 다음에 보건소도 이제 등록을 하는데 보건소도 모든 보건소는 아닙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보건소가 있고 그렇지 않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작성하는가에 대한 이 두 번째 부분. 전문 상담을 받은 후에 등록을 합니다. 이 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하러 가면 그 담당 직원 내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받은 후에 전부 이해한 다음에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가 시스템에 안전하게 등록한다.
국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거 이런 등록한 내용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가족도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가족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작성하는 거와 관련된 실천사항 세 가지. 실천사항 세 가지. 예,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중에서 전부가 아니니까 또 보건소도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가까운 인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 예약 여부를 알아본다. 거의 예약하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만 혹시 예약이 필요한지 미리 여쭤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서류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그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작성하는가와 관련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세 가지, 준비해야 될 실천사항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용은 얼마인가? 비용은 얼마인가? 자,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세 가지. 작성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자, 부담 없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도 물론 무료입니다. 상담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 전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천사항 세 가지. 실천사항 세 가지. 비용 때문에 미루지 않는다.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에게도 알려준다.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러 가면서 알려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녀와서 이렇게 하고 왔다라고 하는 정도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을 적극 활용한다. 상담하는 동안에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질문도 해서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연명의료 의향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핵심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세 가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철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실천사항 세 가지. 실천사항 세 가지.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검토한다.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변경했을 때 변경 사실도 알립니다. 자, 그리고 최신 내용을 유지한다. 변경했거나 철회했으면 최신 내용을 본인도 알고 가족들에게도 공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는 이유. 아까 가족이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세 가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명의료 의향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본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가족의 부담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실천상 세 가지, 세 가지. 스스로 결정한다. 등록, 변경, 철회, 모든 부분을 본인이 직접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과 충분히 대화한다. 사전에 하면 좋고, 사후에 꼭 공지하고 대화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가족들에게도 알려준다. 자, 대신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지만 공유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연명의료를 선택하게 되는가? 어떤 연명의료를 선택하게 되는가? 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어떤 연명의료를 선택하게 되는가? 구체적인 건 다음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법에서 정한, 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의료진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실행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의 존엄성과 의사를 존중한다. 자, 실천상 세 가지. 실천상.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서 이해를 할 때까지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은 질문한다. 궁금한 점은 질문한다. 저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한 후에 최종적으로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어떤 연명의료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그런 Q&A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가?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Q&A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실전상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제대로 이해하기 세 가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젊어서 또 건강할 때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실천사항 세 가지. 실천사항 세 가지. 자, 실전상 첫 번째는 오늘부터 관심을 갖는다. 연명을 의향서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두면 나중에 자녀들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환자도 고통스럽게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거의 어떤 암의 경우에도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도저히 생존 가능성이 없다. 생존을 하더라도 뭐 몇 개월이다라고 할 때 그 몇 개월을 위해서 고통받아가면서 항암 치료받고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작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연명의료 주요 의료행위 8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 어떤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불필요한 이런 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Q&A로 풀어보는 연명의료 의향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요 의료행위 8가지. 심폐소생술, 여러분이 아시는 심장 응급처치죠. 이건 굳이, 어떻게 보면, 이, 임종이 머지 않았는데 굳이 뭐 심폐소생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인공호흡기 치료. 인공호흡기, 기계호흡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해 놓으면 의사가 판단해서 어, 연명의료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혈액투석. 요새 많이 하시죠? 신장 문제로 혈액투석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주요 의료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 투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항암 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존할 그런 기간이 많지 않는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암 투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의향서를 써두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혈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공급,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한 치료, 임종이 가까웠는데 굳이 수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승합제, 투여,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거, 이것도 주요 의료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체외 생명 유지 장치,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계 치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의학적으로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치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8가지는 가능하면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을 에, 시리즈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내용 방송을 자주자주 하겠습니다. 9988 100세 인생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0세 인생 위들런 클럽 창립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들런 클럽은 우리 42.195 인생 롱런 마라톤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시련이 더 많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럴 때 가족, 배우자도 필요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연배이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하는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함께 성공하는 이런 모임이 바로 위들럼 클럽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 방법은 이 영상뿐만이 아니고 이 시리즈 영상의 더보기란에 설명란이죠. 창립회원 신청서를 등록해 놓겠습니다. 구글 폼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010-410-2714로 창립회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동참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리즈 영상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연명의료 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의사 표현을 어, 공식적으로 해놓는 것. 이게 바로 연명의료 의향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셨습니까? 시리즈 방송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다시 시리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의견 남겨주시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예고 시리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방송은 박주관 박사가 추천한 100세 인생 평생 직업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9988 100세 인생 유튜브를 만들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00세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강, 두 번째는 평생 직업입니다. 평생 직업, 평생 수입. 100세 살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 생명 연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플러스 평생 직업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리즈 방송은 박주관 박사가 추천하는 100세 인생의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방송을 할 테니까
이 방송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리즈 방송 전부 마칩니다. 9988 백센생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